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C 1급 13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번째 제가 이제 제공해드릴 문제는 이제 이 문제고요.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바로 풀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걸 모델링을 하고 이제 밑에 있는 걸로 이제 길이 값만 산출하면 되는 문제니까. 자, 일단은 문제만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거는 모델링하기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이제 파악만 제대로 됐다면. 이제 구성을 좀 파악을 해보면 이게 조금 이제 몇 개다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체 요 사각 베이스에 정식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육면체가 기본 구성이거든요. 근데 그 직육면체를 요 하부만 직육면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체를 직육면체로 봐서 거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여기가 좀 파진 거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부에 직육면체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돌출이 된 거다, 이렇게 돌출이 돼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전체로 돌출된 거에서 요만큼이 파진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한 개로 보면 전체 육면체에서 요만큼이 파진 거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두 개로 본다 그러면 밑에 육면체가 있고 거기 위에 돌출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돌출된 부분은 이제 요 돌출된 부분만 판단을 하면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이제 요렇게 삼각형 형태. 이게 이제 요 삼각형 형태가 튀어나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저게 이제 파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요렇게 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 사각형이 하나 뚫려 있다 라는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사선은 이제 입체적으로 좀 여기가 커팅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세 점으로 커팅이 돼 있다, 뭐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이게 형태만 파악이 되면 되게 쉬운 거거든요. 얘도 이제 거의 대부분 평면에서 그리면은 작업이 끝납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어떻게 3D 관련돼서 자격시험에서 쉬운 문제들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 평면에서 그리면 끝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평면에서 끝나면 끝는 애들. 이제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높이에서 Z축 관련해서 이제 높이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값이 이제 주어진 게 여기 전체 치수가 주어졌고, 근데 여기 치수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요 사이거든요. 요 사이 치수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요거를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빼야 되니까, 계산을 한번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을 만약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익숙하시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되게 이제 사용하기 익숙하신 분들이 없으면 이제 뭐 윈도우 계산기를 하나 따로 꺼낸다든가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차라리 이 높이에 관련된 걸 하나씩 그려주는 게 좋아요. 100어 높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66 높이에 된 걸 하나씩 그려주면 이제 계산을 안 하고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찌됐든 이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평면에서만 끝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평면에서 보면 이제 가장 큰 틀을 이루고 있는 메인 베이스에 대한 전체 사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106에 121이죠. 그럼 이제 RC, 자, 아무데나 한 점 찍고, 여기서 골뱅이 106,12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다. 하나 있는 거에서 제일 처음 해줄 건 이제 요 사선. 요 55도죠. 55도면, 자, 라인. 자, 여기는 렉탱글로 그랬으니까, 선이 분리 안 돼 있으니까, 물론 깰 수도 있어요. 깰 수도 있는데, 저 렉탱글은 깨게 되면 다시 돌출해주면 합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하나 그려놓고, 얘를 뭐예요? 로테이트로 돌려줄게요. 그래놓고, 마이너스 55로 돌려야겠죠? 마이너스 55로 돌려서, EX.
여기까지 온다. 이래놓고 이제 요 형상을 만드냐, 요 형상을 만드느냐, 그건 차이가 좀 있는데, 저는 이제 형상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형상을 제가 완벽하게, 원래 형상을 만든다는 건, 제가 지금 이 선만 그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요것도 그려서 삼각형 형태로 완전히 만들어서 조인을 합쳐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 그려서, 이제, 사다리꼴이죠, 어떻게 보면. 사다리꼴 형태를 만들어 놓고, 조인으로 합쳐준다든가, 뭐 그런 행위인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선만 두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뭘 이용한다? 프레스 풀을 이용하겠다. 그렇죠? 프레스 풀을 이용하겠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사선도 그려주면 좋아요. 요사선 그려줄 건데 60이래요. 여기서 이제 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무브 밑으로 62 해서 라인 요것도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도 하나 그려줄게요. 원도. 요 원은 이제 중심 위치 잡아주면 되겠죠. 50이니까. X라인으로 할게요, 이거는. X라인으로. 무브. 자, 얘가, 이거. 무브. 얘가 이제 이쪽으로 50. 그쵸? 오면 되고. 그 다음에 XL. 자, 바닥에서. 무브. 위쪽으로 54가 가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거기를 중심으로 서클. 지름이 38이네요. D가 38. 이렇게. 여기 중심선은 필요가 없겠죠? 네, 지워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3D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는데, 자, 일단은 이걸 하나 복사할게요. CO, 카피. 카피해서, 일단은, 하나를, 여기다 빼놓을게요. 빼놓는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이 높이에 대한 거 처리를 하는 건데, 이 높이를 이제 그냥 여기 수치가 써져 있으니까 나는 이제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 상태까지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내가 계산을 할 게 아니다. 계산할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66 Z축으로 66에 선을 하나 그려주고 여기다가는 105 여기 100호짜리 선을 하나 그려주는 게 좋아요. 솔직히 이 두 선을 그려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계산을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제 계산을 안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돌출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66을 돌출하고 이제 요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105를 돌출하고 이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보여드려야 되나? 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두 가지 다 보여드린다고 가정하고, 이것도 복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XT, 여기는 제가 66을 돌출할게요. 66 돌출하는데, 66을 돌출할 때는, 그냥 돌출할까요? 66. 이렇게 돌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05를 돌출할게요. 105. 이렇게 돌출을 할게요. 돌출을 하면 일단은 이제 여기 이제 요 삼각형을 빼고 105는 이제 요만큼을 이제 빼내야 되는 거죠. 빼내야 되면은 이제 무브 요렇게 해서 이제 요 위로 올려주고요. 올려주고 이제 빼낼 때는 이제 요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생긴 부분. 이 부분을 이용해서 프레스 풀로 파 내려가면 돼요. 파서 내려가면 돼요. 근데 그 내려가는 값이 얼마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105에서 결국은 이제 66을 뺀 값이다. 그쵸? 105에서 66. 그러면은 이제 여기 PRESS PULL 프레스 풀이다. 하고 이제 여기를 딱 선택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가 같이 그려져 있으니까 방해가 되네요. 얘를 잠깐 빼놓을까요? 잠깐 이렇게 빼놓고 방해가 되면 빼놓는 게 좋아요. PRESS LL. 그러면 딱 얘만 잡히죠. 요건 것만. 이렇게 하고 이제 요 계산된 값 105에서 66을 뺀 값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산기를 따로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그게 싫어가지고 작은 따옴표 CAL 계산기로 호출할게요. 작은 따옴표 CAL. 근데 이제 결과값이 결국은 이제 파야 되니까 프레스 풀 같은 게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써주고요. 여기서 105, 105에서
마이너스 66.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예, 파지죠.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한 게 제가 굳이 가로를 치고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PRESS PULL. 자, 여기 잡고, 아이고, 잘못 잡혔네요. 여기 이렇게 잡고, 자, 요게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작은 따옴표 CAL. 작은 값에서 66에서 마이너스 105, 105.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이제 얘를 똑같이 위로 올려주고요. 위로 올려주고 여기서 PRESS PULL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제 위로 올리는 거니까 그냥 작은 따옴표 CAL 105 마이너스 66 그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려주면 된다. 요렇게 두 가지 방법. 파내는 방법, 전체를 돌출해서 파내는 방법, 아니면 이제 아래쪽만 돌출을 하고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 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뭘 쓰든 상관없겠죠. 자, 이건 이제 두 가지 보여드렸으니까 상관없으니까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안 할 때는 만약에 지금처럼 계산기를 호출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별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작업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선들을 그려주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래서 EXT. 자, 얘를 가지고 만약에 조금 여기까지만 돌출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돌출시켜 놓고 그 다음에 move. 자, 얘를 위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PRESS PULL. 여기 잡고 여기까지 올려주면 되겠죠. 솔직히 파는 것보다 이것까지 그려놨다는 전제를 하면은 파는 것보다는 돌출을 시키는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판다고 하면은 PRESS PULL 이게 밑에 있는 요 선이 자연스럽게 투영이 돼가지고 이게 잡힐 때 이렇게 잡히니까 얘를 잠깐 빼놔야 되잖아요. 아까 잠깐 전에 할 때 이거 빼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내가 미리 그려놨다라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은 파내는 것보다는 돌출하는 쪽이 좀 더 편하지 않은가. 그럼 얘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여기 각도가 있어요. 이게 튀어나오긴 튀어나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스트레이트로 온 게 아니라, 우측에서 각도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만 남길게요. 두 개가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만 남겨. 요 부분 이제 54도를 이제 대각으로 잘라내야 되는데, 저거는 이제, 슬라이스로 해주면 되겠죠. 슬라이스. 단 이제 저 각이라는 거를 적용하기 편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UCS를 바꿔줘야죠. 슬라이스 저렇게 하기 편하려면 UCS를 안 바꾸고 이제 3점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잘라내는 건 3점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저 각을 적용을 할 때 그릴 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각을 그리려면 프론트에서 바라본 상태에서 우리가 각도를 계산해서 그리는 게 편하니까 이제 UCS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UCS 그래놓고 이제 여기를 원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X축으로 잡고요. 여기를 Y축으로 잡아서 저 상태로 이제 놓는다. 그러면 이제 54도잖아, 54도. 근데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요 54도 계산할 때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0도고 X축 방향이 0도잖아요. 0도에서 그러면은 54도 저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90도에서 54를 또 빼야 되네? 또 한 번 계산을 해줘야 되네? 번거로워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UCS.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똑같이 찍었는데 X축을 요 위로 잡는 거예요. 위로 X축을 잡고 여기를 Y축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0도. 지금 그려져 있는 요 선이 0도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디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54도.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하지 않고 값은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뭐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방향성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슬라이스. 일반적으로 제가 선을 그린 다음에 그 선을 가지고 선의 양끝점을 잡아서 슬라이스를 하는데, 여기서 상대좌표의 개념들이 잘 잡혀 계신 분들은 굳이 선을 그릴 필요가 없죠. 좀 우리가 제가 자꾸 얘기잖아요. 뭘 그리고 지우고, 어차피 나중엔 필요 없어질 건데 자꾸 그리고 지우고 하면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대좌표의 개념이 잘 잡혀 계신 분들은 이렇게 되겠죠. SL, 슬라이스. 자, 얘를 자를 겁니다. 엔터. 그쵸? 그리고 뭐 해줘요? 요 점을 찍어요. 찍고 그 다음 점 어떻게 찍어요? 골뱅이.
선의 길이 뭐, 슬라이스로 짤 때 선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선의 방향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100, 대충 그냥 100, 100이라고 잡고 그냥 각도 기호 붙여놓고, 아까 얘기했죠. 지금 어디가 X축이, 어디가 0도예요? 요 지금 올라가는 선을 제가 UCS를 X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선이 0도예요. 거기서 54니까 마이너스 54. 그쵸.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어딜 남겨요? 여길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UCS 원래대로 돌리고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 바라볼게요. 그럼 이렇게 잘렸죠. 각도 맞게 그려졌나요? 라고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이건 지울게요. 자, 맞게 그려졌네. 그러면 이거 해주면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CAT 1급 할 때 나오는 거지만 제가 이 CAT 1급 수업을 안 들어간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거 뭐예요? UCS 엔터 아이고 UCS 현재 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뷰를 XY 평면으로 바꿔주면 되죠. V 엔터 그리고 DAN 각도 자 이 선과 이 선 해서 이렇게 딱 지면 54도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좌표 알고 있으면 편하죠. 그러니까 계좌 강제할 때마다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강제할 때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실적으로 어디 교육을 나가면 늘상 하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캐드 명령어 처음 가르칠 때 절대적수 상대표 그다음에 상대 극좌표 나오면은 다들 선생님 그거 꼭 해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그려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한테도 이걸 처음에 얘기를 하면은 요새 누가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 극좌표 가지고 누가 도면을 그려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쓸 일이 없을까요? 과연? 이걸 절대적으로 이제 기능을 안 익혀놓고 그냥 옵셋 트림만 익혀놓으신 분들은 도면 그리는데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자주 쓰이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라는 거는 편한 기능이 있고 자주 쓰는 기능이 있으면 그 밑에 예전에 그냥 기초적이고 어려운 기능은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그걸 잘 쓸 수 있으면서 편한 기능을 쓸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돼야지. 편한 기능이 있으니까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난 저거 몰라도 돼.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도면 못 그리는 거예요. 도면에 사용되는 기술은 예전에 있던 그 구식 기술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할 줄 알고 신식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신식 기술이 있으니까 나는 옛날 기술은 몰라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도면 때려쳐야죠. 결론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도면 때려치시면 돼요. UCS. 자, UCS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상부는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대각 침과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다시 위로 끌어올릴게요. 무브. 요거 잡고 이제 위로 끌어올릴게요. 끌어올리고 이제 이거는 슬라이스로 잘라주면 돼요. 슬라이스로 이제 뭐예요? 점 어디? 저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정면도에서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정면도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측면도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뭐예요? 여기 요 모서리가 요 세 점으로 잘라가지고 날아가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SL. 자, 얘를 자르겠습니다. 여기 SL 얘를 자르겠습니다. 3점을 해야 되니까 엔터 한번 더 쳐줘야겠죠. 엔터 한번 더 치고 2점, 2점, 그 다음에 2점, 그 다음에 이 뒤를 딱 찍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건 이거 자를 때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요 위쪽에 있는 상부로 튀어나온 부분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운이 좋아서 안 걸렸어요. 안 걸렸는데 만약 요 위쪽이 걸린다 그러면 위아래를 분리시킨 다음에 저 슬라이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분리시키기 싫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분리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선을 그리세요. 요렇게 선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얘를 조인으로 합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EXT 돌출. 그래서 이때 화면을 잘 돌려가지고 이렇게 포함되게 돌출되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SU 빼셔도 돼요. 그러니까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면 전체로 치는 거기 때문에 그 면에 이제 다른 부분이 걸린다. 그 형상에 돌출되는 다른 부분이 걸린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해소를 시켜주고 슬라이스를 하셔야 되는데 나 그런 거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제 구멍 뚫어주는 거하고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요 사각 부분 파주는 거하고, 두 가지를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이제 구멍부터 먼저 뚫을까요? 구멍은 이제 밑쪽에 제가 원을 하나 그려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위치 맞춰서 평면에서 그려놓은 거죠. 이거를 이제 뭘로? PRESS, PULL, 프레스풀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요 안쪽이 딱 잡히면 이제 이거 형체가 있는 쪽으로 쭉 빼서 클릭해 주시면, 구멍은 뚫리더라. 구멍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요 사각 부분인데, 치수가 지금 겹쳐있는데 이건 제가 예제 만들다가 귀찮아서 처리를 안 했어요. 원래는 이쪽 치수 보조선이 안 보이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시험 문제는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팔. 저게 필요하네요. 그리고 높이가 37이니까 아예 맞춰서 그릴게요. 라인. 자, 여기서 Z축으로 올려서 37만큼 올려서 그릴게요. 제대로 안 그려진 것 같나요? 네, 안 그려졌죠. 라인. 자, 여기서 37 엔터. 네, 그리고는 무브를 뺄게요. 저기에 선이 있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X축으로 둘팔 만큼 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카피 CO. 원래 옵셋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UCS를 안 바꿨죠. 카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카피로 47.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길이 맞춰서 그랬으니까 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거 이제 프레스 풀로 처리를 하려면 이쪽을 자르기 전에 먼저 이걸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프레스 풀로 처리를 하게 되면 PRESS PULL 지금 상태에서 여기 잡으면은 요 끝이 여기가 안 잡히죠. 요 모서리가. 이 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프레스 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쪽 자르기 전에 먼저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얘를 무브 안 잘린 면으로 보내주면 돼요. 지금 요 면은 잘렸지만, 대각으로 이렇게 잘렸지만, 뒷면은 안 잘렸죠.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굳이 프레스 풀로 처리를 하겠다. 아니면은 이제 사각형을 완전히 만들어서 조인으로 합쳐주고 나서, 그거를 이제 돌출해준 다음에 서브트랙트로 빼셔도 되겠죠. 자, PRESS PULL. 여기 선택하고 쭉 해서 완전히 형태가 완전히 다 끝까지 다 가로지르게 쭉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지더라. 여기 밑에 남아있는 거는 이거 프레스풀 같은 거, 프레스풀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된 선들은 이제 사라지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익스트루드나 그런 명령을 사용하면은 형체가 그 선들이 사라지는데 안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지워주시면 내 눈에 거슬럭거리면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형체 작성은 다 끝났죠. 자, VS 컨셉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다. 요거 이제 잘 이해하시고, 요런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도 할 수 있으면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이제 3D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모델링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누가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누가 더 빠르게 처리를 하느냐,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정답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결과값은 값으로 입력을 한다. 이게 더 중요하죠. 자, VS. 자, 2D로 다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거 하려면 이제 마이너스 V 포인트를 입력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VP를 하고, 여기는 V 포인트 값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2네요. 그냥 2를 입력하고 엔터. 자, 똑같은 방향으로 돌았고, 여기서 3P, 요 끝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닥에 요 끝점. 이렇게 찍어주고. 자, 얘 이제, LI 엔터. 자, 요거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값이 나오죠. 길이값, 랭스. 208.0012. 208.002에 똑같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저 세 점에 대한 위치는 맞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은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여 놓으셔야 돼요. 네 자리 소수점 네 자리까지. 정답 입력하는 칸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또 구하고 나면 마이너스 VP 1, 마이너스 1,2입니다. 자,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 마찬가지 3P 해서 자, 요 점 찍고 D,
그 다음에 2는 여기 4분점이네요. 4분점인데, 선생님, 여기 선 그려져 있는 게 이거랑 좀 안 맞는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제대로 나올 거고, 저거는 이제 그때그때 그리는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찍었다 그러면 여기 갖다 대면 4분점이 나올 거예요. 4분점이 나올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찬가지 LI, ST, 리스트로, 땅 선택을 해서 엔터 땅 치면 길이 값이 113.8417 쭉 위로 올려보면 113.8417 예, 맞게 그려졌죠. 그러면 이제 두 개 포인트 다 맞았으니까 뭐 특별히 틀린 건 없이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저거 이제 복사해서 그 정답을 입력하는 칸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TC 1급, 13번째로 제가 제공한 문제에 대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